이번 시간은 121쪽에 인장 등록할 차례인데 여기도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매우 쉬워요. 그리고 단원이. 자, 우리 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여기에 뭐 하셔야 돼? 서명 및 날인 하셔야죠.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으로 날인을 해야죠. 인장으로. 그러려면 등록관청에다가 내가 이런 도장을 쓰겠습니다 라고 뭐 해놓고 등록해놓고 이걸 여기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저 업무를 누가 수행했느냐, 누구에게 저 책임을 물을 것이냐 라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장 등록 의무를 주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취지는 그래요. 그래서 저 위에 16조 법조문 있죠. 16조 1항 2항. 개공과 소공은 중개행위의 사용을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라. 소공도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거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게 아니고. 다음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등록해야 된다. 다음 2항 개공과 소공은 중개행위를 할 때 그 등록한 인장을 꼭 사용해라. 자, 양가로 1번 내려가서 의무자는 누구랑 누구? 당연히 개공과 소공이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는데 인장 등록은 뭘로 가능하다?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재작년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래도 중요해요. 업무 개시 전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업무 개시 후 7일 이내에 뭐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래요. 업무 개시 이후에 바로 사용할 거니까 보조원 할 필요 없죠. 찍을 데가 없잖아요. 인장 등록 시기. 자,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인장 등록은 다음에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한다 하면 틀린데 그렇게 나온 적은 아직 없네요. 같이 할 수 있다. 언제? 개공이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고 소공이라면 고용신고 같이 할 수 있는데 그 보조원 써 있는 건 보조원이 인장 등록한다는 말이 아니라 법조문을 실수로 쓴 거예요. 실수로 쓴 거예요. 보조원이 하는 게 아니고 소공 보조원의 고용신고라는 그 서식이 있거든요. 소공 보조원 고용신고서 이걸 낼 때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쓴 건데 보조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소공은 소용신고할 때 같이 할 수 있다면 오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해야 한다는 업무 개시 전 등록 신청 고용신고 같이 할 수 있다. 같이 할 수 있다인데 뒤에 이제 보충학습에다가 써드렸는데요. 보충학습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업무 개시 전에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이때는 별지 11호 2서식, 별조 11호 2서식이 126쪽에 있거든요. 126쪽을 보시면 개공어 소공의 인장 등록 신고서,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도장 찍어내면 돼요. 다시 122. 근데 2번 보니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등록 신청서에 그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페이지 저번에 적어드렸죠. 이 등록 신청서가 71쪽에 있거든요. 71쪽이라고 메모하시면 되거든요. 보니까 71페이지 가보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이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예요. 그 오른쪽 하단에다가 도장 찍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걸 이용하면 된다는 거지. 다시 122로 오셔서 3번 소공의 인장 등록은 소공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11호 서식인 소공보조원의 고용신고서와 같이 할 수 있다고 돼. 고용신고서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게 116쪽에 있어. 116쪽이라고 메모하시면 되거든요. 가보면 소공보조원의 고용신고서, 고용항의 종료신고서이면서 인장등록신고서가 여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참고예요. 참고. 122쪽 다시 오셔서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런 지문도 가능은 해요. 자, 내볼게.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 신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5.
이런 지문도 가능은 하죠. 아직 안 나왔어요. 그다음에 소공보조원의 고용신고서에는 소공의 인장등록신고서 포함되어 있다. O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 인장등록관청은 당연히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는데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돼요. 이번 29회 시험에 정답으로 나온 거예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름 틀리는 거지. 다음 등록할 인장의 종류. 양거로 1번의 본문.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의 개공과 그리고 소공, 자연인들은 예전에 10년 전까지는요. 2009년까지는 그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했었어요. 예전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해 했던 시절도 있었다고요. 근데 굳이 뭐 인감도장을 사용할 이유는 없지 않냐 이거지. 뭐 개공이 뭐 내가 계약했나? 나는 그냥 중개하는 사람인데. 그러니 인감도장 아니라 그냥 아무 도장이나 실명도장으로 등록해놓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 여기까지 그냥 실명인장이라는 얘기죠. 실명인장으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이어야 한다. 7mm, 30mm 이렇게 외우시면 돼. 7cm, 30cm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30cm면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이걸 어떻게 갖고 다녀요? 캐리어랑 갖고 다녀야 돼. 그래야 되니까 들고 뭐 번쩍 들어 찍으면 허리 다치니까 7mm, 30mm. 뭐 재질은 상관없어. 돌로 파든 뭐 나무로 파든 뭐 배랑 맞은 대추나무로 파든 뭐 안 말리고요. 모양도 뭐 네모나튼 뭐 세모나튼 뭐 동그랗든 안 말려 상관없어. 우리가 파고 싶은 모양 어떤 모양이었지? 하트 모양. 하트 모양 파게 됐잖아요. 하트 모양 파가지고 가운데 쪼개가지고 개공, 소공 하나씩 걸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둘이 같이 찍으면 이제 하트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개공, 소공이 부부예요, 부부, 커플. 우리 그렇게 중겹 같이 할 거잖아. 우리 매일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자, 오른쪽 위로 갑니다, 위로. 집에서 잘해주세요. 자, 우리 법인인 개공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법인은 법원 등기소 있잖아요.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법원 등기소에 법인 인감을 신고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은 그 동사무소에 인감 신고하잖아요. 법인은 법인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등록관청에 갖고 와서 등록했으란 말이에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등기소에 신고했던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라 이 말이에요. 밑에 주의는 어디가 틀렸어요? 대표자 인장이라고 잘 나와요. 법인의 인장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음 분사무소는 원칙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지 않냐. 별도로 또 하나의 도장을 만드는 방법이 상업등기 규칙에 규정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도장을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법인 대표자가 법인인감, 새로 받는 도장을 2개 다 갖고 등기소로 가요. 와서 어떤 서식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도장 2개 다 찍어요. 법인인감, 새로 판 도장. 뒤에는 법인인감 증명서도 붙여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새로 판 도장이 그 위에 있는 법인인감처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도장이고 이걸 우리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도장임을 저 대표자가 보증합니다 라고 서면을 써내요. 이 도장을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해요. 우리 같이 발음해봐요. 어떻게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걸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만들어서 이걸 대신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다. 등록할 수 있다까지 알아야 돼. 해야 한다면 틀려요. 밑에 주위에 있는 것처럼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어디다 등록하는지 적혀 있고요.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자, 인장 등록 방법은 아까 우리 보셨던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 찍어내는 건데 동그라미 2번이도 잘 출제돼요. 우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우리 법인은 신고서에 도장만 찍어내면은 그 도장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했던 그 도장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백지에 도장만 찍으면 그게 인감도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가름한다야. 가름할 수 있다도 아니고 가름한다. 법인만 가름한다. 밑에 보충학습은 시험이 나오지는 않을 건데 좀 참고로 좀 보여드리면 우리 교과서 7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73페이지. 교과서 73페이지 가보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있어요. 이 등록증에 보면은 쭉 내려가면 표 안에 맨 마지막 아래 칸에 등록 인장을 찍는 칸이 있고요. 오른쪽에 변경 인장 여분도 있어요. 등록증에 등록 인장을 찍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공무원이 사무실 단속 갔을 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 등록 인장을 찍었는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할 때 그 등록증 내려서 이걸 이제 대조해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등록증에 인장을 찍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문서로 된다는 말은 뭐냐? 이거 제가 이제 재작년에 만들어졌길래 이거 이상하잖아. 이상해서 제가 국토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자문서로 인장 등록이 어렵다. 등록증을 첨부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소공은 가능하죠. 뭐 들고 올 게 없으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실수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실수로.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그렇게 풀어야 돼. 인장 등록은 개공이든 소공이든 다 상관없이 뭘로 가능하다?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문제는 그렇게 푸셔야 돼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인장의 변경. 개공과 소공이 인장을 변경했다면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다시 등록한청에 등록해라. 이 인장의 변경 등록도 전자문서가 되잖아요.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다 전자문서로 가능해요. 가능하고 숫자 7 외우셔야 되고 이 동네 7자가 2번 있어요. 7mm 그 다음에 7일 이렇게 숫자가 2번 나와요. 7자가 2번. 다음 페이지 인장 변경 등록은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아까 우리 126조에 보셨던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그게 등록증 첨부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등록증 첨부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게 전자문서 안 되는 거지. 근데 시험엔 된다고 답해야지 한다고요. 밑에 표는 정리된 거고요. 위반시 제재 인장 등록하지 않았어. 인장이 변경 등록하지 않았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어. 개공일 땐 업무정지, 소공일 땐 자격정지라서 인장정지 이렇게 외우면 돼. 인장정지, 인장 무조건 정지 이렇게 푸시면 된다. 끝. 예제는 직접 풀어보시는 게 더 재밌겠죠? 네, 어렵지 않아요. 다 출제된 문제예요. 127페이지 휴폐업으로 갑시다. 휴폐업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그 다음에 폐업, 그리고 휴업기간의 변경, 그리고 휴업한 중개업을 다시 재개. 이 단원에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였죠? 첫 번째 중요한 건 미리 신고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여기만 미리 신고예요. 3월 초과는 3월은 안 들어가는 거죠. 3월 하루부터가 초과니까 넉 달.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등록한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답하셔야 한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3월 초과 휴업을 하고자 할 때, 폐업을 하고자 할 때,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한다. 27회에 나왔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보기 중, 박스 보기 중에 등록한청에 미리 신고하는 걸 모두 골라라.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었어. 모두 정답.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다 미리 신고. 이것만 미리 신고야. 솔직히 넉 달 휴업하고 싶으면 휴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휴업을 시작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휴업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3월 초과니까 딱 석 달은 휴업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는 휴업 신고하지 않고 휴업할 수 있다면 5.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폐업부터 해야 돼요? 폐업 신고 먼저 해야 돼요? 폐업 신고를 먼저 해야 돼요. 폐업 신고하고 그 다음 폐업을 해야 돼요. 폐업을 한다는 말은 사무소를 없앤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사무소를 없애고 나중에 신고하면 폐업 신고할 때까지는 개공이잖아요. 사무소 없이 중개업을 더 할 수 있게 되지. 그러니 폐업 신고하는 그날까지는 개공이니까 폐업 신고는 그날까지는 사무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 폐업 신고 먼저 하고 얼른 가서 폐업을 해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라. 그다음에 이 두 가지 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네.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건 안 되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도 되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자문서로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시간에 배웠던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한다는 규정이 없죠. 실수로 빠진 거예요. 이건 안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 인장이 변경등록,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 중개업의 재개신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 전자문서로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127.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서, 그렇죠. 신고서 있겠지.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한 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전자문서 안 된다. 3월 이하 휴업하고자 할 때 휴업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좋아.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는데 얼마를 초과해서 3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할 때도 미리 휴업 신고를 해라.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우리 등록 파트에서 배웠던 거예요.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을 해주고 서면 통지해주죠. 이때가 등록을 한 때죠. 나는 개공이 됐지. 업무 개시 안 해. 그럼 휴업하고 있는 거니까. 등록 후 3월을 초과해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할 때도 미리 휴업 신고를 해라. 다음 휴업 기간. 법령에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시험집은 그대로예요. 이거를 뭐라고 잘래? 3자라고 잘래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X 이렇게 잘 나와요. 거기서 3자가 있잖아 또. 여긴 6.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할 수 있는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아플 때, 군대 갈 때, 학교 갈 때. 그 다음에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중개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기간도 아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간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지. 똑같이 해석해야죠. 주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도 자주 물어봐요. 휴업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 보조원, 사원임원 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2종 소속 안 된다. 이때 주의에도 적혀 있고요.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업무정지 받으면 그 기간 중에는 다른 계공 사무소로 이전할 수 없잖아. 공동사용 위해서. 다음 페이지 가죠. 폐업 신고.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해서 미리 신고해라. 전자문서 안 되죠. 폐업 신고 먼저 하랬죠.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라. 폐업 신고하고 나서 중개업 하시면 안 되니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라. 휴업 기간 중, 업무 정리 기간 중에도 다 폐업 신고하는 건 가능해요. 자,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폐업, 휴업기간 변경, 중개업 재개신고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다만 분사무소에 휴업신고, 폐업신고할 때는 그 신고필증 첨부해야 되겠다. 해석상.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그렇지.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한 청에 신고해야 되겠지. 다음 저 밑에 양가로 1번 휴업기간의 변경신고.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등록한 청에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서 내면 되는 거죠.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주의도 참 여러 번 나왔어요.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해라. X. 이때 첨부했잖아요. 여기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신고.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역시 신고서에 따라 등록한 장에 미리 신고해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3번도 중요해요. 재개신고받은 등록한 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어떻게?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이 즉시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즉시 등록증을 반환해라. 즉시와 지체 없이를 바꿔내지는 않습니다. 바꿔내지 않고요. 즉시와 지체 없이는 뭐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즉시가 더 급한 겁니다. 지체 없이는 이거예요. 하던 일 있으면 하던 일 다 하고 하던 일을 하고 해줘도 되는 걸 지체 없이고, 즉시는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해주는 게 즉시예요. 밥 먹는 걸로 하면 밥 다 먹고 해주는 게 지체 없이고, 밥 먹다가 해주는 게 즉시예요. 밥 먹을 때 가면 안 돼요. 도시락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밥 먹다가도 즉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즉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문장은 옳은 지문으로 냅니다. 옳은 지문으로 내서 사람들이 잘 틀려요. 왜? 지체 없이인 줄 알고. 자, 어쨌건 근데 또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되잖아. 찾으러 가야 되는데도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 전자문서로 해놓고 찾으러 가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좀 약간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휴업기간이 아직 한참 남았어도 재개신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오른쪽에 위반치 제재는 우리 휴업과 보증은 센 것은 임등치, 약한 것은 100만 원. 6월 초가 무단 휴업은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폐업과 그 친구들 100만 원이야 과태료. 등록 간청은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전부 다 이달치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죠. 협회 통보는 앞에서 배웠던 거죠, 우리가 다. 자, 비교도 있고 밑에 문제도 있고 뒷장에 신고서도 보니까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네. 한 장이네. 그렇지, 이걸 굳이 넉 장 만들 필요는 없겠죠.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드디어 이제 4장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이제 우리 5장으로 갑시다. 5장은 이제 13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 자, 5장은 제목이 이제 의무와 책임이야. 의무와 책임인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우리 집을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이걸 무슨 계약이라 하죠?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두 문제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원하는 자도 만나야죠. 만나서 역시 중개계약. 그 다음 할 일은 개공이 의뢰받은 물건을 잘 분석하여 살 사람한테 확인 설명해야죠. 확인 설명은 언제 하는 거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누구한테?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셔야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했더니 중개가 뭐 됐네? 완성됐네. 확인 설명서 작성해 교부하시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시오. 이런 거 의무를 쭉 이제 배우게 되죠. 완성됐을 때 지는 의무. 이 과정 속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예치를 도와주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이런 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책임 보증 제도,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제도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지 행위까지, 해서는 안 되는 의무까지, 의무와 책임. 이걸 이제 배우는 단원이에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하나, 둘,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확인 설명서도 넷 꼭 나오고요. 다섯, 여섯, 일곱, 적어도 7개 정도. 최소 6개에서 최대 8개 정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단원이 5장이다. 5장. 그 중에 이제 중개계약 시작하는데, 중개계약은 우리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 아주 자세한 특징은 제가 기본 이론에서 했었어요. 이번 시간 자세히 할 필요 없으니까요. 간단한 특징을 살펴보고 본론 바로 들어갑시다. 자,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집을 팔고 싶은 A. 자, 개공갑. 우리 집 팔아줘 하고 싶어요. 갑 사무실 찾아가야 돼요? 전화해도 돼요?
전화로 해도 돼요. 그래서 재작년에 출제된 문제.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X. 구두계약도 가능하다. 자, 이번엔 A가 갑을 찾아갔어. 사무실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걸 작성해 주어야 합니까? X. 아니죠.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써본 적 없잖아, 한 번도. 집 팔아줄 때 쓰냐고? 아니잖아. 아니죠.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은 있는가? 있죠.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은 있어요. 근데 이걸 사용해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지. 자, 구두계약도 가능하다. 그 다음 A는 질문 드릴게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오, 다들 여러 개공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공에게는 좀 불리한 형태의 계약이라고 그랬죠. 상대방을 찾아 중개 완성시킨 개공만 법비받고 다 꽝이죠, 꽝. 그리고 의뢰인이 교차로 물건 내놓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을 땐 다 꽝이죠. 아무도 보비를 못 받아요. 그래서 모두에게 불리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A한테는 불리한 형태냐면은 여러 개공에게 중개 의뢰하면 거리가 빨리 될 것 같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개공들은 서로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인 중개를 하지 않아요. 광고비 팍팍 써봐야 다른 개공이 먼저 해버리면 나는 꽝이거든요. 소극적인 중개를 하니까 상대방을 빨리 찾는 보장이 없어요. 또 상대방을 찾으면 거래 성립을 서둘러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다른 개공이 먼저 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것을 서둘러 보면은 중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모두에게 불리한 형태다. 이 단점을 다 보완한 것이 전속 중개 계약이에요. 한 사람의 개공에게만 중개 의뢰를 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이 유효기간 안에는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하지 않는다.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해서 거래했다면 이때는 갑에게 위약금을 줘야 한다. 이런 의무가 있죠. 그래서 개공에게 좀 유리한 형태죠. 유리한 형태예요. 어느 정도 보수권은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개공은 적극적인 중개를 하겠지. 또 상대방을 찾으면 책임 중개하겠지. 근데 단점이 있어요. 상대방을 쉽게 못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 정보를 뭐 해라?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해라. 주로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아니면 일간신문에 보통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죠. 다른 개공들이 여기에 가입돼 있죠. 다른 개공이 얘를 찾았다. 그래도 신속한 거래 완성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단점을 다 보완한 겁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런 특징은 뭐 시험과는 별로 관련 없는 얘기고 주로 이제 법 조문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136 일반 중개계약 그 밑에 4줄 그냥 읽어보시면 되죠. 참고로 말씀드린 내용이고 밑에 법이 22조 여기는 법 조문을 직접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법 조문을. 자, 밑줄 친 거 읽어볼게요. 시작.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걸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진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뢰인이 개공을 찾아왔어. 사장님, 나 우리 집 팔러 왔는데요. 나 사장님 사무실에 일반 중개계약서 있는 거 안다?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공이 당황하죠. 이게 뭐야? 공부해?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어디 인간? 무쿠? 그렇죠. 그 인간이 시켰지. 이렇게.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사람 어디 있어? 사장님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주세요. 이런 사람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밑에 1, 2, 3, 4 묶어보시면 1, 2, 3, 4는 위, 가, 수, 준 이렇게 외우죠. 위, 가, 수, 준. 위는 위치 및 규모, 가 거래 예정 가격, 수 중개 보수, 준 너랑 나랑 준수해야 할 사항. 하나씩 읽어볼게요. A가 갑 찾아왔어요. 저는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살아요. 이 뭐예요? 위치. 우리 집 100평이에요. 규모. 우리 집 10억에 팔아주세요. 거래 예정 가격. 보통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대화는 끝나지.
근데 개공이 이 사람이 10억이 팔아줘요. 그랬더니 복비 900 준비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해 또? 그러지 않고 이럴 수는 있지.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야. 이 사람이 10억에 팔아줘요. 그랬더니 개공이 이거 복비 900인데요. 내가 이걸 자신이 있는데 내가 나한테 열흘만 맡기자. 열흘만. 내가 이 뭐 전속 중개 계약을 하자는 건 아니고 나한테 일반 중개 계약을 열흘만 맡기자. 딴 데 맡기지 말고. 그리고 내가 열흘 안에 제값으로 팔아줄게. 제값으로 팔아줄게. 그리고 내가 고마움의 표시로 복비는 900인데 500만 받을게. 이렇게 중개 보수에 관한 제안을 하는 거야. 개공이. 그랬더니 의뢰인이 그래요? 좋아. 오케이. 너랑 나랑 네 번째 준수해야 할 사항이 생겼지. 그러면 의뢰인은 내가 지금 중개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 이걸 근거로 남길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개공에게 우리가 방금 대화한 걸 작성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서면화를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 그런 말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서면화하면 의뢰 내용이 명확해지고 나중에 분쟁이 적어지고 이러지 않겠냐. 그러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이런 법조문의 의미라고. 자, 22조 다시 읽어볼게요.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공에게 다음 네 가지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오, 이렇게 풀면 돼요. 문제를 이렇게 내요. 이렇게 냅니다.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 가, 수, 춘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문제를 해볼게요.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위치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X.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문제 지문 틀이고 이게 틀이고 위가 수준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법조문을 보면요.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근데 이 요청이 있을 때 개공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 잠시 갔다 오면은 의뢰인의 작성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할 의무가 없다라고 답하시면 돼요. 시험에 그렇게 답하시면 돼요.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다. 권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권장만. 다시 이제 왼쪽 페이지로 올게요. 왼쪽 페이지 그 까만색 박스로 다시 보세요. 자, 거기 보면 대통령령 19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령 13조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이제 이렇게 묶어보세요. 대통령령 19조, 국토부령 13조를 묶어보시면 여러분 우리 기본 이론할 때 배웠잖아요. 법에 있는 모든 서식은 다 어디 있다? 국토교통부령에 있다. 그럼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표준 서식은 다 어디 있다? 국토부령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표준 서식은 국토부령으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령으로. 근데 현재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서식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 그런데 서면화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서식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 대통령령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 국토부령으로 위임을 한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위임한 거고. 표준 서식을 정할 건지는 국토부령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표준 서식이 있는지는 어디를 가봐야 돼? 국토부령을 가보면 아는데 가봤더니 표준 서식이 있대 없대? 이때 별지 제 몇 호 14호 서식으로 정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19조 규정에 따라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 제 14호 서식에 따른다. 그럼 현재 국장은 표준 서식을 정한 거죠. 정한 거고 현재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거죠. 이 권장을 받는 사람은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는 거지.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법령에는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다. 5.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국장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이렇게 풀면 돼요. 그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다 적혀 있습니다. 표준 서식. 국장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동그라미 2번 참고로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국토부령에는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좋아요. 정하고 있다. 사용할 의무는 없다. 보존할 의무도 3년 보존에 이런 거 없잖아요. 틀려요. 그렇게 보존하면 틀려요. 표 보면 끝나죠 뭐. 처음부터 작성할 의무는 없어. 표준 서식은 있어.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어. 보존할 의무도 없어. 정보 공개 의무도 없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돼. 그러면 X로 문제 풀면 돼요. 이와 달리 전속중개계약은 다 오죠. 다 오니까 양계약을 비교하는 문제도 나와요. 양계약은 모두 법령의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5. 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법령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틀린 거죠. 이쪽은 X니까. 왼쪽은 X니까요. 공통점이 표준 서식이 있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은 이것 말면 다 풀어요. 자, 근데 이제 일반 중개계약이 서식을 좀 보십시오. 서식 141페이지. 페이지 141페이지 법정 서식을 좀 보셔야 돼요. 법정 서식을 보면은 보통 서식의 내용은 자주 출제되지 않는데 출제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보면은 맨 위에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중에 만났겠지. 중개 의뢰인은 갑이야. 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공 을에게 의뢰하고 개공은 이를 승낙한다. 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고. 1번 개공의 의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도 있네. 본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할 말 없어 쓴 거예요. 할 말 없어서. 뭐 비워놓기는 뭐하노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성실히 노력 안 하면 어쩔 건데 또. 그렇잖아.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그냥 괜히 쓸만한가 괜히 쓴 거예요. 2번이 중요해요. 중개 의뢰인에게는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이 권리예요. 권리.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그게 권리죠, 권리. 2번이 의무인데 1번도 잘 나오고 2번도 잘 나와요. 의무는 뭐냐면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협조해란 말은 확인 설명 파트를 배우면 알죠, 우리가. 중개대상물 상태 부분은 집주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 자료 요구 들어왔을 때 의뢰인은 협조해야 한다 이 말이야. 중개 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되고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2번을 잘 표시해 두시고. 자, 1번과 2번은 의무 권리 이쪽이었고요. 3, 4, 5번을 묶으셔요. 3, 4, 5번을 딱 묶어서 유, 중, 배.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 유, 중, 배라고 해요. 자, 유효기간은 원칙 몇 개월. 별도 약정 없는 한 3개월로 하고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서식 속에. 중개보수는 지금 중개보수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받는 건 아니지만 중개보수는 얼마든 받기로 하자 미리 약정에 적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죠.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성사되면은 성립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은 얼마를 개공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거죠. 중개보수를 약정에 지급하는 거, 약정에 기재하는 거고요. 문제 내볼까요?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개공과 의뢰인 간에 합의한 중개보수를 기재해야 한다. 오, 이런 걸 맞추기 쉽지 않아요. 중개보수를. 아, 왜 중개보수를 거기다 적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다음에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가 있어요. 확인 설명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을 배상해라.
그 다음에 1번 먼저 읽어야 되는데 중개보수 실비를 과다 수령하면 차익을 환급해라. 중개보수 실비 과다 수령 차익 환급해라. 확인 설명 소홀히에 피해가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해라. 이런 거 의뢰인이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건 눈에 익혀놔야 돼요. 익혀놔야 됩니다. 유중배라고 해요. 유중배. 6번은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공과 의뢰인이 합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대 없대? 있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고 쓰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있다. 다음 밑에 이제 연어를 읽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 보면은 중개 의뢰인과 개공이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네 둘이 뭘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여기가 및 들어가면 안 돼요. 또는이에요. 또는. 서명 및 날인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에만 및자가 들어가요. 서명 및 날인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만 들어가요. 중개 완성됐을 때 그 결과물에 내가 책임지는 부분에다가 서명 및 날인하는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다. 서명 및 날인. 됐어? 또는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 서명 및이 아니고 여긴 또는 및 들어가면 틀린다고. 뒷장 가보면은 뒷면이 있는데 그 그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뒷면에는요. 권리 이전용 이건 이제 누굴 만났을 때 매도나 임대를 만났을 때 그다음 권리 취득용은 매수나 임차를 만났을 때 쓰는 부분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건 알아야 돼.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O 이렇게 풀면 돼요.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구분되어 있는데 그 취득용에는 다 희망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물건을 살 거냐? 희망 물건 종류, 취득 희망 가격 얼마에 살 거냐? 희망 지역 어디 지역을 살 거냐? 희망자가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취득용이야. 취득용. 서식은 이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서식은 이 정도 공부하셔야 되고 일반 중개계약을 마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8로 가서 전속중개계약 들어가 보면 전속중개계약은 거기 그 138의 전속중개계약 체결부터 할게요. 체결.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거 어떻게 출제했었냐면은 전속중개계약이란 중개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오 이렇게 출제됐어요. 별거 아니에요. 자, 유효기간 이게 법조문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른다.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 이렇게 답하면 되죠.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6자라고 잘 내요. 3개월이지 6개월이 아니에요.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1개월, 6개월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다음에 이제 개공의 의무 동그라미 1번 밑줄 친 걸 그대로 내요. 법조문이거든요.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이 말은 국토부령에 전속중개계약서가 있다는 거고 이걸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하는 얘기잖아요. 전속중개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말은 그걸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하는 얘기야. 반드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용해서 작성해야 돼요. 무려 3년 동안이나 보존해야 돼. 3년 동안이나.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3자가 두 번 나왔잖아. 유효기간이 3개월, 보존기간은 3년. 이렇게 기억하면 하나도 헷갈릴 게 없어요. 3개월, 3년. 3개월, 3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의무, 보존의무 보셨고, 이번 시간에 이걸 다 끝낼 수 없으니 여기서 끝내고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전속중개계약의 개공의 정보공개 의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